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네토클락스 상품명 벤클락스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은 10ml, 50ml, 100ml 세 가지 용량을 갖고 있고요. 환자분들이 챙겨서 복용해야 되는 경구 항암제이기 때문에 각 용량의 모양과 색깔을 꼭 잘 아셨으면 합니다. 벤클락스타는 두 가지 허가 적응증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는 오비누투즈맙 혹은 리투ක්시맙과 병용, 단독요법도 허가가 되어 있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아자시티딘 또는 데시타빈과 병용요법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토클락스는 하루에 한 번 동일한 시간에 식사 및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꼭 알람 맞춰놓고 하루에 한 번 식사 직후에 복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종양용의 증후군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용량 증량 일정에 따라 투여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양용의 증후군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라면 하루에 한 번 1주차에는 20ml, 2주차에는 50ml, 3주차에는 100ml, 4주차에 200ml, 5주차부터는 이제 400ml 복용하는 용량 증량 일정 스케줄을 따르게 되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1일차에 100ml, 2일차에 200ml, 3일차에 400ml, 4일차에 400ml 혹은 600ml 복용하는 용법 용량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량을 점점 증량하는 스케줄을 따른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양용의 증후군이란 종양이 말 그대로 깨지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종양 안에 있던 칼륨, 인, 요산 같은 게 쏟아지게 되고 인산이 올라가면서 칼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대사장애를 특징으로 하고요. 환자분들 따라서 급성 신장 손상이나 부정맥,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베네토클락스 복용하는 모든 환자분들은 종양용의 증후군의 위험 정도를 평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분 섭취라던가 항고요산혈증제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분 섭취를 권고를 한다거나 이제 수액을 좀 더 맞는다거나 수액을 많이 맞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성분명 알로퓨리놀이라고 해서 자이로릭정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이로릭 같은 경우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통풍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종양용의 증후군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도 쓰이는 약제입니다. 다음으로 복용을 잊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구 항암제다 보니까 내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복용 누락 시점이 원래 복용 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면 해당 용량을 가능한 빨리 복용하시고요. 평상시 1일 용량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8시간을 경과한 경우라면 누락된 용량 복용해서는 안 되고 평상시 1일 용량 일정을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를 그림으로 쉽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침 8시 식후에 항상 베네토클락스 복용하는 환자가 약을 깜빡했어요. 이때 생각난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점심 12시쯤이에요. 점심 12시는 이 약의 복용을 놓친 후 8시간 미만이죠. 4시간밖에 안 지났잖아요. 이때 베네토클락스 복용합니다. 다음날 약은 점심 12시가 아니라 원래 제 시간인 8시에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약 복용을 깜빡했는데 저녁 9시쯤에 생각났어요. 저녁 9시 같은 경우는 이 약의 복용을 놓친 후 8시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이 되네요. 이때는 깜빡한 베네토클락스 복용하지 않고 그냥 건너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약은 원래 제 시간에 복용하고요. 한 번에 2회분의 항암제 용량을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량 증량 일정도 따랐고 또 종양용의 증후군 예방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했을 때 종양용의 증후군의 발생률은 약 1.1에서 5.6%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도 모든 환자는 종양용의 증후군의 위험을 평가하고 수분 섭취와 항고요산 혈증제, 자이로릭 같은 적절한 예방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중구 감소증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3, 4등급의 호중구 감소증은 63에서 64%, 4등급의 호중구 감소증은 31에서 33%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항암 부작용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3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인 경우, 4등급 같은 경우는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 4등급의 호중구 감소증이 63에서 64%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기저치보다 호중구 수치가 감소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서 혈구수 모니터링 추천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의 징후 및 증상을 모니터링 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치료 전, 치료 동안, 또 치료 이후 B세포가 회복될 때까지 생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도록 권고가 되어 있고요. 배아 태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분들은 이 약의 치료 도중, 그리고 최종 투여 이후 적어도 30일 이상 피임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볼테조밉과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의 추가 시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용요법은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종양용의 증후군과 혈액학적 독성은 베네토클락스의 용량이나 투여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빈도가 높은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입니다. 베네토클락스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가장 빈도가 흔한 건 호중구 감소증입니다. 호중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면역하고 관련된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중구 감소증이 50%로 기재가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설사, 하루에 3, 4번 이상 물면을 보는 것, 설사가 43%, 오심은 메스꺼움인데요. 오심의 확률은 42%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토는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경구, 먹는 항암제는 주사항암에 비해서는 오심 구토 확률이 높지가 않고요. 베네토클락스 자체도 경구 항암제 중에서도 구토 확률이 큰 항암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마시고요. 상기도 감염, 인두나 후두에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으로 환자분들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고 인후통이 나고 미열이 나고 하는 것들, 또 빈혈 33%, 피로 32%, 혈소판 감소증, 지혈하고 관련된 세포죠. 혈소판 감소증 29%, 근육 골격 통증, 근육통, 관절통 같은 것도 29%, 몸이 붓는 부종도 22%, 기침도 22%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 검사를 했을 때 40% 이상 보고된 것들로 백혈구나 호중구, 림프구의 감소도 있고요. 또 칼슘이나 혈당, 알부민의 이상 같은 것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상호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은 CYP3A 저해제 또는 PGP 저해제, CYP3A 유도제, 와파린, PGP 기질과의 상호작용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베네토클락스의 용량을 조정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따라서 나는 상용량 400ml를 먹는 사람인데 매일 사이클마다 용량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런 이유가 약물 부작용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가 병용하는 약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조금 큰 항암제다 정도는 꼭 잘 아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자몽 제품 세비야 오렌지, 스타프룻은 CYP3A 저해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꼭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비야 오렌지나 스타프룻은 국내에 잘 유통이 되지 않는 데 비해 자몽이 들어간 제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몽 자체도 피해 주시고요. 음료에 자몽, 또 그레이프 프루츠가 써져 있다면 꼭 피해 주실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 예방법과 대처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빈도가 높았던 건 호중구 감소증이었습니다. 호중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이 호중구 감소증이 50%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빈혈, 혈소판 감소증, 감염 등도 20% 이상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골수억제나 감염 관련해서는 우리 주기적으로 혈구수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절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환자분들 백혈구, 호중구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면역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처럼 손발 꼭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이제 혈소판, 지혈 관련해서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피해주시고 다칠 만한 위험한 운동이나 행동도 꼭 피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빈혈 관련해서 피곤하면 쉬고 무리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설사는 하루에 3, 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을 의미를 했죠. 설사도 빈도가 20% 이상이었어요. 설사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 식사는 조금씩 자주. 맵고 기름진 건 꼭 피해 주시고요. 실온 온도의 음식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인데 모두 국가암지식 정보센터에 기재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병원에서 주신 지사제 있다면 지사제 복용하면서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메스꺼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 항암제는 메스꺼움 구토 확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메스꺼울 때 드세요 하는 구토 치료약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증상 있을 때 참지 말고 약 복용해 주세요. 피로감, 권태감 관련해서 피곤하면 쉬고 무리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육, 골격 통증, 근육통, 관절통 관련해서 진통제 복용 가능하시고 이러한 증상이 있었다. 외래 보실 때 선생님들께 한번 꼭 얘기를 해주세요. 또 몸이 붓는 부종 관련해서는 꽉 끼는 옷은 꼭 피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증상 있었다.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셔야 되고 기침도 20% 이상 보고가 됐었는데요. 가습기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높여주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런 증상이 있었다. 선생님들께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종양용의 증후군 관련해서는 우리 용량 증령 일정대로 항암제를 복용하게 되고요. 종양용의 증후군의 위험 정도를 평가해서 수분도 충분히 섭취할 거고 이제 필요하다면 자이로릭 같은 항고요산 혈증제도 투여하게 됩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이제 생백신 접종해서는 안 되고요. 배아태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분들 예약 치료 도중 그리고 끝나고도 적어도 30일 이상 비임하셔야 합니다. 또 이 약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물태조미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추가했을 때 사망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병용요법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항암제입니다. 내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의료진에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니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이나 약국 가실 때도 나 베네토클락스, 벤클락스트 먹고 있다 꼭 얘기해 주시면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자몽이 들어간 제품, 자몽, 그레이프 후르츠 이런 거 꼭 피하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